자, 먼저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여기 나오는 ax 이퀄 b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너희들 1차 방정식을 풀 때 이렇게 풀잖아요. 예를 들어 2x 플러스 6이 0이다. 그러면 2x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6. x는 얼마? 마이너스 얼마? 3 이렇게. 즉 얘를 얘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풀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1차 방정식이 이렇게 푸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 2x 플러스 4는 2 괄호 x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었더니 이러한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러한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볼 거야. 얘를. 그럼 이렇게 되겠네. 2x 플러스 4는 2x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넘어갔어요. 결국 2x 마이너스 2x는 4 마이너스 4가 되네. 결국 이건 0 곱하기 그냥 다 쓸게. 0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됐어요. 봐요. x에다가 뭐를 곱해야 0 나와요? 네? 1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고 모든 실수가 다 되죠. 모든 실수가. 따라서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는 뭐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수학에서는 두 글자로 간단히 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야. 따라서 이러한 형태가 A도 0이고 B도 0이면 이거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게 되는 겁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부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2x 플러스 4는 똑같이 풀게요. 2x-1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얘를 풀어볼 거예요. 얘를. 그럼 이렇게 되겠네. 2x 플러스 4는 2x-2가 돼서 넘어갈게. 그럼 0 곱하기 x가 될 거예요.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럼 시윤이 한번 더 물어보자 이제.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6이야. 뭘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나오게? 뭐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나오게? 마이너스 6이야 그냥 6이야? 6이요 마이너스 6이요? 없어? 이런 경우는 해가 없는 경우입니다.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얘가 0이 아닌 수가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는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읽어보세요. 뭐라고 해요? 불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가 없는 경우를.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중학교 때처럼 이렇게 얘가 0이 아니다. 뭐 A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다시 가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이건 해가 없는 경우입니다. 해가 없는 경우예요. 쉽게 얘기하면. 됐어요? 그러면 요놈이 0이 아니면 A가 0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해는 A분의 B라는 한 쌍의 해를 무조건 갖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너희들은 만약에 이제 문제가 1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는 요 x의 개수라든지 요 놈이 미지수로 주어졌을 때는 얘가 0일 때 아닐 때를 구분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답을. 알았냐? 얘 이제 친절하게 중학교 때처럼 얘가 뭐가 아니에요. 얘는 뭐가 아니에요. 이렇게 안 주어져요. 그러면 모든 가능성의 경우를 너희들은 구간을 잡아서 다 풀어줘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 갔습니까? 됐죠? 요거에 대해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 설명할 거예요. 2차 방정식은 뭐냐면 2차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얼마? c 이꼴 0. 2차 식의 등호를 갖는, 그죠? 요 방정식을 갖다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다 설명할 거예요. 2차 방정식을 푸는 기본은 뭐냐면 첫째, 인수분해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인수분해입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뭐를 갖다 하라고 배웠냐면 완전 제곱꼴로 변형하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얘는 변형하는 방법은 알아야 돼요. 방법은 알아야 되지만 이걸로 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로부터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근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인수분해 잘 못해요. 눈에 안 보여요. 잘. 얘 하나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는 저 예전에 배운 거라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딱 묻는 순간 그냥 탁탁 튀어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알았죠? 근의 공식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시작. 2a분의 시작.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그럴 때 b가 특별히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 공식까지도 너희들은 써먹어라 이제 앞으로는. 왜냐하면 짝수인데도 그냥 일반 근의 공식을 쓰면 시간이 더 늘어나요.
알았지? 그러니까 짝수공식을 바로 쓰는 거야. 알았지? 불러볼까? 시작.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다. 요거까지도 다 알아둬야 돼요. 알았지? 고등학교가 됐는데 짝수인데도 2a분의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 발 늦는 거예요. 알았지? 거기에다가 우리는 분명히 근해 공식이 얘야. 자, 그러면 나는 인수분해를 잘 못해요.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럼 얘입니다. 그냥 써먹으면 돼요. 됐어요? 그런데 요놈 근이 두 개야. 2차 방정식의 해는 근이 일반적으로 두 개를 가져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걸 두 개를 가져요. 이렇게 두 개를 가져요. 이렇게 두 개를 가져요. 그런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따라서 얘가 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니까. 그죠? 얘는 근이 어떻게 보면 하나랑 똑같죠. 그죠? 이걸 갖다 우리는 중근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가 0보다 크면, 즉 루트 안에 0보다 커.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실수예요. 실수. 그런데 얘가 0보다 작으면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얘를. 허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놈이 0보다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인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다 갖는 거예요. 실수인 근을 갖다 실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을 갖는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 그렇다는 거야. 0보다 크면. 그런데 얘가 0보다 작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는 이건 해가 없다라고 배워요. 왜냐하면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가 못 들어가요. 왜? 음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해가 없다라고 배워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근데 이제 안 돼요. 우리는 복소수라는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얘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뭐를 갖는다? 두 허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를 판별식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를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로 영어 약자 판별하다 영어 약자 D를 써서 우리는 얘를 b제곱 마이너스 4ac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판별하는 거라고요? 근이 실근을 갖느냐 중근을 갖느냐 허근을 갖느냐 얘를 판단하는 거라고요. 그 식이 바로 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온 거다? 근의 공식에 있는 거예요. 근의 공식에 있는 거. 알았죠? 얘다라는 거 알아두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 짝수일 때는 바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얘예요. 얘. 그럼 얘도 똑같은 판별식이에요. 그럼 짝수일 때는 얘를 써먹으면 돼요.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4분의 D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에다가 4를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대로 얘기하면 얘의 4분의 1이 얘니까 얘를 갖다가 D의 4분의 D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알았죠? 얘도 똑같은 판별식이에요. 얘를 써먹으면 돼요. 짝수일 때는. 이해했습니까? 얘를 써먹으면 굉장히 간단해져요. 복잡해지지 않고 식이.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은 짝쓸 때는 앞으로 요거를 써먹자. 알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저는 못 외웠어요. 잊어먹었어요. 이게 안 돼요. 판별식을 잊어먹었다는 것은 근해 공식을 까먹었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이해갔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할 거예요. 자, 봐봐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있어. 얘의 두 근이 있어요. 얘를 알파와 베타라고 할 거야. 얘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거야. 그런데 이 알파 베타는 뭐냐면 얘가 알파 베타라는 근을 가졌다라는 것은 얘가 요놈이 요렇게 인수분해된다는 뜻이야. x-알파, x-베타 이꼴 0 요렇게 인수분해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인수분해된다는 뜻이야. 또는 얘를 근해 공식을 썼더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놈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둘 중에 하나가 알파고 둘 중에 하나가 베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야 지금. 됐죠? 그런데 이제 뭐를 해볼 거냐면 이 경우 얘와 얘를 더해볼 거예요. 어떻게 본다고? 더해볼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볼 거라는 거야.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두 개 더 해봐. 분모가 2a로 똑같네요. 그죠? 2a분의. 얘랑 어떻게 돼요? 없어지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b만 남네요. 약분하니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얼마? a분의 뭐가 나와요? b가 나오네요. 그렇구나. 얘는 마이너스 그래서 a분의 b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꼴 0이라는 게 주어졌어. 그럼 얘의 두 개의 근을 굳이 구할 필요 없이 두 분의 합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바로 두 분의 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그냥 두 분의 합은 얼마? 2분의 얼마? 3이 된다는 뜻이라고요. 이해 갔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얘와 얘를 곱해볼 거야. 얘와 얘를 곱해볼 거야. 곱해볼 거야. 그러면 2a 곱하기 2a니까 얼마가 나와? 4a제곱 나오겠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됐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하려고 했더니 똑같네. b제곱. 마이너스 얘 똑같네. 부호가 다르니까 얘의 제곱. 루트가 벗겨지겠네.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 갔죠? 그럼 b제곱은 없어질 거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네. 다시 얘기하면 4a제곱분의 4ac가 남아요. 이렇게. 4 약분되고 a 하나 없어지니까 뭐분의 뭐만 남아요? a분의 c만 남아요. 그렇구나. 두분의 곱은 a분의 c예요. 두분의 곱은 그냥 a분의 c가 돼요. 그러니까 두분을 구하지 않고서도 두분의 합과 곱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다 같이 두분의 합이 뭐예요? 두분의 합이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분의 곱은 뭐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알았죠? 그냥 탁탁 튀어나와야 돼. 이런 건 지금 내가 얘기한 거 근해 공식, 판별식 알았죠? 두분의 합과 두분의 곱은 탁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가지고 하면 똑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얘를 자 알파와 베타라는 근을 가졌다라는 것은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다. 얘를 전개하면 얘랑 어때야 돼요? 같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얘 전개해 볼 거예요. A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될 거고요. 플러스 알파 베타 이꼴 0 이렇게 될 거야. 전개하면 ax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꼴 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어차피 약간 속도가 빨라도 알았냐? 영상 녹화돼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바로 b예요. 얘가 b라고 얘가 b가 돼야 되는 거예요. b. 그 다음 얘가 c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넘어가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똑같죠. 알파 베타 두분의 곱은 a분의 c 똑같죠. 됐어요? 따라서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구하지 않고서도 요거 개수만 보고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았죠? 요거 반드시 알아두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가끔가다 책에 보면 두근의 차가 나와요. 두근의 차. 이게 공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외워서 써먹지 마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왜 써먹지 말라고 하냐면 두근의 차가 나오면 두근의 차는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잖아요. 그지? 그럴 때는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두 수의 차를 뜻하는 말이야. 원래 두 수의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알았지? 근데 어떤 게 더 큰 수를 알면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돼요. 예를 들어 5하고 마이너스 3이 있어요. 두 수의 차가 얼마야? 두 수의 차는 얼마예요? 8이죠. 8.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게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 몰라. 어떤 거 쓰는지 절대값을 씌우면 답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두근의 차는 이렇게. 이해 갔어요? 절대값을 씌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근의 차, 얘는 잘 봐요.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곱셈 공식의 활용을 이용하면 돼요. 얘를 뭐로 바꾸면 되냐면 절대값 얘는 이렇게 제곱을 하면 돼요. 원래 우리가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과 똑같아요. 이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다시 가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를 제곱하잖아. 그럼 얘는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따라서 얘를 이용하세요. 그럼 얘는 뭐야? 이거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얼마? 4알파 베타. 요걸 이용하면 돼요. 얘를 이용하면 돼요. 곱셈 공식으로. 알았죠? 얘를 공식으로 책에 가끔가다 나온 게 있어요. 여기 혹시 책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 두 수의 차는 어려운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근해 공식을 보면 얘거든. 얘가 두 수거든. 사실은. 얘가 두 수잖아요. 그죠? 얘에서 얘를 빼라는 뜻이거든. 그럼 마이너스가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2a 분의
얘는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2 루트 얘가 되잖아. 이해 갔냐 뭔 얘기인지? 이 약분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놓고 뭐가 나오냐면 그래놓고 절대값 이렇게 나와요. 왜?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모르니까.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아마 공식으로. 알았냐? 근데 이거는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냐? 자, 두근의 차가 나오면 뭐를 이용해라? 곱셈 공식 활용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파. 자, 한번 유진아 이거 불러봐. 시작.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으로 만들어 볼 거야. 뭐요? 어떻게 같아진다? 내가 지금 이름을 부르는 것은 모두 영상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 자, 시은아, 자, 얘 한번 자, 뭐가 와야 돼요? 이제 글꽃 아이들이 이제 혹시라도 보면서 시은이? 우리 학교인데 야, 쟤 저런 걸 모르네? 쟤 뭐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지? 여기서 유빈이가 깔끔하게 마무리 져주면 돼요. 친구들을 위해서. 뭐가 된다? 오케이. 요거로 써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버든의 승. 버든의 승. 됐죠? 글꽃 패배. 됐죠? 자, 누구나 차가 나오면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알았죠? 참고적으로. 됐습니까? 됐어요? 자, 1번 보세요. 1번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다 전개를 해서 먼저, 알았죠? 풀면 됩니다. 2번을 가르쳐 줄게요. 2번을 근해 공식을 써먹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문제는. 다 인수분해가 되게 나와요, 사실은. 물론 근해 공식 써먹으면 됩니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 이런 게 있어요. 얘를 근해 공식을 한번 써먹어는 볼게 내가 이제. 근해 공식. 인수분해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럼 근해 공식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해 공식 한번 써볼게요. 불러봐. 시작. 이렇게 하면 돼요. 순서대로. A, 얘가 B, 얘가 C예요. 이렇게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근해 공식 해보세요. 시작. 2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얘의 제곱, 2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답이에요. 이해 간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봐봐. 근호 안에 근호가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근호 안에 근호가 들어간 걸 우리는 뭐냐면 이중 근호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요거 나중에 혹시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이 이중근호 푸는 방법을 갖다 가르쳐 줄 거야. 이중근호 푸는 방법을. 자, 물론 이렇게 한다고 틀리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안에 그 전개를 하면 돼요. 틀리는 거 아닙니다. 됐어요? 근데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게 이 문제는 되게 나옵니다. 이거 해보면. 이거 대부분 해보면 나와요. 알았어요? 모르면 어떻게 해라 그냥 그네 공식하면 돼요. 알았죠? 근데 인수분해가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나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까? 곱해서 얘가 되고 더해서 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곱해서 얘가 되고 더해서 얘가 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됐죠? 뭘까? 그런 수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놈. 루트 3. 여기 2루트 3이네. 그러면 얘를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나올 거예요. 얘랑 얘랑 더하면 얘가 나오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인수분.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루트 3. 바로 x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이거 플러스인데 잘못 썼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얘의 그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 또는 x 이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 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 알았죠? 그런데 3번 보세요. 3번. 이런 문제는 얘를 유리화하세요. 뭐 해라 얘를? x제곱에서 유리화하는 거예요. 유리화. 그럼 얼마를 곱하라는 거예요? 제 유리화하려면 뭐 곱하면 돼? 루트 2. 그렇죠. 그래서 얘는 루트 2 플러스 1을 각 항에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유리수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야 편해집니다.
알았죠? 혹시라도 얘가 허수면 뭐 하면 돼요? 얘를 실수로 바꾸면 돼요. 실수화를 하면 돼요. 각항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이해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요 놈이 1 플러스 i x제곱 이런 식으로 쭉 나왔다라고 하면 각각의 항에다 뭐를 곱하라는 거야? 1 마이너스 i를 곱해서 실수화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없나?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럼 또 역시 마찬가지야. 곱해서 얘가 되고 더해서 얘가 되는 거. 이건 너무 쉽네. 1 플러스 루트 2하고 1 아닙니까? 이렇게 1. 더하면 3 플러스 루트 2 나오잖아요. 이렇게 인수분해 하라는 거예요. 됐죠? 자, 보자. 2차 방정식. 너희들 문제 있잖아. 읽을 때 항상 고등학교 시험에 보면 틀리게 많이 내요. 여기 2차가 빠졌어요. 2차를 빠지면 A가 뭐가 돼도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돼도 돼요. 막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알았냐? 그래서 요런 하나하나 문제를 정확히 읽어야 돼. 2차 방정식이야. 얘의 한근이 1이래요. 1. 다시 해가면 x 값이 1이란 뜻이야. 그럼 1 집어넣으면 0 돼야 되니까 일단 a 값부터 구해봅시다. 1 집어넣자. a 플러스 3. 1 집어넣으면 a 제곱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되시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a 제곱에 AA 플러스 2A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이퀄 0 나오겠다. 이렇게. 자, 3하고 1.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또는 얼마? 1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A가 2개 나왔는데 얘는 안 된다고요. 얘는 안 된다고요. 왜? 그렇죠. 2차 방정식이라는 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려요. 애들 그래서. 2차라는 말이 없으면 A가 뭐도 되고요. 마이너스 3도 되고 1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2차 방식이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따라서 A는 1입니다. A는 1이야. 1. 그럼 A에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A에다 1 집어넣을게. 불러봐. 얼마? 4x제곱 얼마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0이다. 이꼴 0. 됐어요? 이렇게. 그죠? 인수분해 기본은 인수분해라고 그랬어요. 인수분해하면 쉬워져요. 이렇게. 따라서 x는 뭐 또는 뭐 0 또는 얼마? 1. 근데 의외로 있잖아. 이렇게 써놓으면 얘의 근 많이 못 찾아요. 또 희한하게. 이렇게 써놓으면 다 찾아요. 이렇게 하면 금방 다 얘기해요. 유진아, 얘의 근 뭐요? 자, 얘의 근을 쓸 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는 수학에서는 컴마는 앞으로 and예요. 그리고예요. 알았죠? 1 또는 2예요. 근데 이렇게 물으면 많이 틀려요. 시연아, 얘는 뭐야? 대놓고 틀리네. 자, 이거 뭐야? 0 또는 2라는 대답은 잘하는데 0이라는 대답을 잘 못해요. 조심하세요. 알았죠? 0 또는 2입니다. 알았지? 자, 보세요. 다음 2차 방식을 푸는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죠? 절대값, 그죠? 너희들 만약에 이게 중학교 같으면 이렇게 나와요. x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단서를 붙여놔요. 일부러 이렇게.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붙여놔요. 1번을 풀 때. 그러면 절대값 x는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x가 나오는 경우와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죠? x가 양수일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x가 나오면 돼요. 근데 x가 음수일 때는 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근데 x가 음수면 덜컥 그냥 예를 들어 x가 마이너스 5야. 얘를 얘가 x인데 그냥 x를 쓰면 마저 틀려요. 틀리잖아요. 분명히 절대값 마이너스 5는 뭐예요? 5잖아요. 그러면 x에다가 뭐를 갖다 붙여야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플러스 5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는 이유는 뭐라고?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음수일 때. 알았죠? 그래서 절대값이 주어지면 반드시 절대값을 풀고 풀어야 돼요. 문제를.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안 주어져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얘는 뭐 볼 것도 없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냥 얘는 그냥 얘야. 그래서 풀면 돼요. 3, 2, 마이너스. 따라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2야.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답은 3. 이렇게 쓰면 끝나요. 이렇게 쓰면. 됐죠? 그런데 이제 안 주어져요.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이 그러면 얘가 절대값이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너희들이 스스로 잡아야 돼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갖다 찾아야 돼요.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제 또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나오니까 얘가 이렇게 될 거야. 플러스 x,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3하고 2.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2네. 따라서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제 답은 뭐 또는 뭐? 3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야 정답인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절대값을 풀어야 된다. 먼저 순서가. 절대값을 풀자. 자, 절대값의 기호를 풀어내자. 자, 그러면 그렇게 수빈아. 자, 이제 얘 절대값 풀 거야. 그러면 얘가 뭐일 때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갖다 범위를 너희들이 잡아야 돼. 자, 첫 번째. x가 뭐일 때를 잡아야 돼. x가 2보다 어떨 때? 먼저 양수부터 하세요. 이렇게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나누면 돼요. 근데 우리가 큰 쪽에다가 등호를 붙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0이 되는 순간을 마이너스 0이라고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등호가 있는 쪽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갔죠? 요거일 때. 그럼 얘가 플러스니까 요거 풀면 돼요. 그냥 얘를 풀면 돼요. 얘를 풀면 돼요. 얘. 그럼 두 개가 나올 거야. 한번 해볼까요? 얼마? 마이너스 2x 얼마? 플러스 4. 이꼴 0이네. 따라서 x는 0 또는 2네. 0 또는 2에. 됐죠? 근데 2보다 커놨다고 했으니까 답은 2.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구간. x를 뭐라고 놔야 된다고? 얘가 음수일 때 이렇게. x가 뭐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을 때.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 이제. x제곱.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8 이꼴 0이네. 4, 2, 8. 여기다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네. 이렇게. 됐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 또는 2야. 근데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답은 마이너스 얼마? 4. 됐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4예요. 따라서 얘의 답은 2 또는 마이너스 4가 2번에 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하나일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을 먼저 풀어라. 연습만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시훈아 2번. 그럼 x의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응. 크거나 같다. 오케이. 다시 침착하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 번 또. 등호는 내가 큰 쪽에 주라고 그랬잖아. 3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그 값을 어떻게 찾느냐.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기준으로 찾는 거야. 알았죠? 0이 되게 하는 x값 얼마예요? 3. 따로 첫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 번. 두 번째. x가 뭐보다 3보다 뭐 붙을 때 3보다 작을 때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지우야 한번 쟤는 x의 범위 어떻게 잡아야 돼? 어. 그렇지. 좋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니네들 답을 구할 때 그 조건에 맞는 x값만 찾아야 돼요. 두 개가 나왔는데 두 개가 다 될 수가 없는 거야. 알았지? 예를 들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고 죽어라 풀었어요. 알았지? 근데 2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 얘를 만족하는 x값만 얘의 해가 되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알았죠? 됐습니까? 이 문제는 내가 풀어줄게요. 자, 볼게요.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루트 a제곱은 절대값 a랑 똑같다라고 했죠. 얘를 갖다 다시 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값을 써서 나타내면 얘는 절대값 x고요. 얘는 절대값 x-3과 똑같은 겁니다. 얘는 이렇게.
됐어요? 얘랑 같은 겁니다. 마이너스 2. 이거를 풀으란 얘기예요. 이건 절대값이 몇 개예요? 2개죠. 그죠? 그럼 이 2개를 다 풀어야 되는데 이 2개 이상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얘도 플러스가 되는 x의 구간.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x의 구간. 알았지?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x의 구간. 됐어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x의 구간.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잡는 거야. 자, 이거 읽지 마세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얼마야? 얼마야? 0이죠? 얘는 얼마야? 3.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그려요. 0하고 3.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0하고 3. 0하고 3을 내가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수직선이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시우시우나. 3개의 구간으로 나눠졌죠. 어디냐면 이렇게 나눠졌어요. 하나, 둘, 3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요 구간을 잡아서 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x가 0보다 작으면 둘 다 마이너스예요. 둘 다 음수가 되는 구간이에요. 됐죠? 그 다음 x가 만약에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뭐가 되는 구간이게 되겠어요? 둘 다 양수인 구간이에요. 두 번째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면 얘는 플러스 얘는 뭐가 되는 구간이냐면 마이너스가 되는 구간이에요. 그럼 다 한 거예요. 그럼 아까 분명히 얘가 잘 봐요. 얘가 마이너스에 얘가 플러스가 되는 구간이 얘인데 반대로 얘는 이번에는 반대로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구간은 그럼 안 합니까? 그런 구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요 절대값 안에 0이 되게 하는 요 값을 써놔요. 이렇게. 그래서 요 구간 이렇게 나눠서 요 세 구간으로 하면 이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이 식만 써볼게 내가. 요 구간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요걸 풀면 돼요. 이렇게. 요거 풀면 돼요. 요 구간에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x제곱 그냥 얘는 플러스 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얘를 풀면 되는 거예요. 얘를 풀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요 구간에서는 여기 3인데 잘못 썼습니다. 3이에요. 예, 3.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둘 다 뭐예요? 둘 다 플러스니까 이걸 푸는 거예요. 얘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됐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얘를 풀었을 때 요 조건을 만족하는 x값만 해가 될 수 있다. 요거예요. 요 조건을 얘를 풀었어요. 요 조건에 맞는 x값만 해가 된다. 요렇게 풀었어. 요 조건에 맞는 x값만 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해 갔죠? 여기까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만약에 쓸 거 없어요. 어차피 영상 녹화될 거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하나 더 있어. 3개가 있어요. 하나 더 쓸까? 이렇게 썼어. 그냥 내가 절대값 x에 여기다가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하나 더 썼어. 이렇게 더 썼어요. 그럼 이제 몇 개가 됐어요? 이제 3개가 됐죠. 그러면 각각 0이 되게 하는 3개를 또 수직선에 찍어요. 불러봐. 시작. 얼마야? 불러요. 0. 얼마? 이제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눠졌어요? 4개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요 4개로 나눌 줄 안다라는 것은 풀 줄은 안다는 뜻이야. 계산은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요. 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렇게 되면. 그래서 2개까지는 내요. 대부분은. 근데 3개는 구간을 하나, 둘, 셋, 4개의 구간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 하나는 0보다 커놨고 1보다 작을 때. 1보다 커놨고 3보다 작을 때. 3보다 커놨을 때 이렇게 4개의 구간을 잡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푸는 데만 오래 걸리잖아. 그지? 그다음부터는 산수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3개짜리는 잘 안 내요. 2개까지는 얘가 그 구간을 잡을 수 있나? 2개를 잡으면 3개도 잡을 수 있을 거니까 2개까지는 내요. 대부분. 알았죠? 그래서 절대값을 푸는 것은 그렇게 구간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다음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다가 십자가 모양의 길을 만들어서 이런 넓이가 1500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너희들이 이거 이렇게 배웠잖아요. 얘는 십자가 모양을 만들건 뭐를 만들건 얘는 길을 한쪽으로 어떻게 해라? 모아라.
길을 한쪽으로 모은 넓이와 똑같은 거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 하얀 부분, 요 놈의 길을 이렇게 모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빗금친 부분과 요 길의 넓이가 똑같은 거예요. 됐어요? 따라서 요 색칠한 요 네 부분의 넓이는 그냥 얘의 넓이와 똑같은 거예요. 얘의 넓이와. 이렇게 길을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 구하는 거예요. 굳이 직사각형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길을 이렇게 뚫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뚫어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시오? 왜냐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분명히 이렇게 구하죠. 얘가 밑변이면 얘가 높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든 얘의 넓이나 얘의 요 길이만 같다라면 요 넓이는 서로 어떤 거냐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길을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 놓는 거야. 됐죠? 그러면 여기를 x만큼 길을 냈어요. 그럼 얘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얘의 길이는 얼마? 40-x가 될 거예요. 얘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60-x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놓으면. 이걸 뭐 x로 뚫어놓고 이거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야. 길을 한쪽으로 어떻게 해라? 모아라. 이해갔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얘가 얼마가 되게? 1500이 되게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2차 방식을 푸는 거예요. 됐습니까? 해결됐어요?